최근 중국 SNS와 일부 영상으로 6월 30일 베이징 장안가에 탱크 장갑차 행렬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권력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장안가에 수많은 탱크들이 진입했는데 이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시진핑파를 이끌면서 정권 교체를 맨 앞에서 추진하는 후진타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한 SNS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면 천안문 광장으로 향하는 장안가의 넓은 도로에 일반 시민들의 차량은 한쪽으로 격리되어 있고 탱크를 포함한 수상한 차량들이 줄을 이어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을 덮은 포장에는 도로공사 차량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 모습은 공병 차량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크게 키운 것은 일부 차량들의 경우 금속 브레킷으로 지지되는 파란색 카포트로 완전히 가려져 있고 심지어 바퀴마저 보이지 않도록 카포트에 매달린 캔버스 천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호송대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캐러밴들이 따르고 있었고 인도로는 군인들로 보이는 수상한 행렬이 동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왕푸징 교차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은 사실상 베이징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도로를 이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결국 장유샤의 군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는 9월 3일에 있을 열병식 준비를 위한 군사 이동이라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도 한 달 반 이상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를 준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탱크들을 포함한 중장비 차량들이 베이징의 핵심 중심가에 진입한 것은 군부가 결국 현 시진핑 정권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군사적 변란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이자 평론가인 장펑도 동일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펑은 11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장펑시계를 통해 중국의 군부가 결국 베이징에 진입했다면서 장유샤의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고 이에 따라 시진핑 추종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펑은 이어 베이다이어 회의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결국 중나라의 내부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펑은 12일에도 역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장유샤가 운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미 시작된 베이다이어 회의마저도 82군 부대가 포위를 한 상태이고 인근의 공항도 이미 군부가 장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금지된 뉴스 금문망이라는 한중화권 매체도 장유샤의 군대가 베이징에 진입했으며 베이다이어 회의마저 통제하고 있다면서 장펑의 뉴스를 재확인했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더 신빙성을 갖습니다. 시진핑 시대 희대의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이었습니다. 시 주석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전임자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강제 퇴장당한 일입니다. 후진타오는 빨간 서류 파일을 열어보려 하다가 시진핑 최측근에게 서류를 뺏긴 뒤 경호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이날 사면임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주석직의 5년 연임 관행을 깨고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시대로 회귀한 순간입니다. 시진핑의 무자비한 권력 행사를 비판하던 후진타오가 퇴장당하지 않았더라면 당헌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중국 공산당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을 향해 팩트 폭격을 서슴지 않았던 리커창 전 총리는 이날 지도부에서 탈락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듬해 돌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중국 내에선 심장마비 당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구 집권 야욕을 드러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 입지에 대한 의문은 해마다 반복되나 별다른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외신 보도 등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 주석의 질서 있는 퇴진이 시작됐으며 시 주석과 원로 군부 연합이 차기 지도부를 놓고 격한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진핑 실각의 징후는 크게 6가지 측면에서 감지되며 이번이야말로 기존의 추측과 다른 구체적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군부 내 핵심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변동과 장유샤 세력의 부상입니다. 시진핑의 오랜 군부 내 조력자이자 군권 장악의 1등 공신으로 꼽히던 쉬치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025년 6월 2일 베이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사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그의 사망과 동시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정치, 사법 체계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에선 지난해부터 국방부장에 임명됐던 웨이펑허와 리상프가 연이어 부패 혐의로 낙마했고, 중앙군 사위 서열 3위인 허웨이 등 부주석이 올해 들어 약 3개월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서열 5위 мя우아도 실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 측근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옵니다. 권위주의 체제 전환 이론에 따르면 군부의 지지 기반 약화는 독재자 실각의 가장 명확한 전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행정부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X에 중국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서열 6위 당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레고리 슬레이턴 전 버뮤다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포스트에 올 8월에 시 주석이 건강 문제로 사중전회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13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후계 구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실각설이 폭발력을 갖게 되는 이유로 꼽히는데요. 앞서 장점인 후진타오 주석 때는 임기가 10년으로 제한됐고 후계자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차기 권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 순회에 대한 대대적 숙청은 권력 암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군에 대한 부패 척결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관련 보고서는 중국군의 부패 문제를 특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부패 조사는 지난 2023년 7월 말 중국 당국이 무기 조달 분야에 대한 조사를 공표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군 순회들의 줄줄이 낙마는 그 결과로 보입니다. 셋째, 최근 당 중앙의 정책결정 의사협조기구가 설립됐는데 시 주석의 독단을 막기 위한 원로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설된 의사협조기구는 중요한 업무를 톱 레벨에서 디자인하고 총체적으로 협조 추진하며 실행을 감독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은 기구라는 얘기입니다.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시자 쥔이 요직에서 밀려나고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약진하기 시작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당 기구는 커다란 업무를 도모, 논의, 장악해야 한다며 대체할 수 없고 건너뛸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베이징 분석가는 원로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시 주석의 질서 있는 퇴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넷째,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올해 만 72세인 시 주석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으면 흔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의혹이 나오곤 합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국제정세 전문가는 지난해 8월 시 주석의 베이다이어 여름휴가 당시 20일 가까이 공식 행사를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때 시 주석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6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한 걸 두고 이러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브릭스는 서방 측에 대응해 중국이 공들이고 있는 다자 협의체입니다. 시 주석은 지금까지 브릭스 정상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과 인도 견제 등 다른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으나 올해는 동남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의 순방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의 외교 무대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주변 우호국으로 제한되고 먼 거리 국가와의 외교는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보내는 등 점차 활동을 줄여나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다섯째, 시진핑의 공개 활동 패턴 변화와 권위 약화 징후들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공식 석상에서의 어색한 표정 관리, 과거와 달리 장유샤 등 다른 인물들이 더 부각되는 언론 보도 패턴,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장유샤가 퇴장하는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린 장면이 포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여섯째, 중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가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20% 돌파,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그리고 2023년 3분기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FDI는 11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0%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 기반 정통성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적 실패는 시진핑 리더십의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에서는 시 주석의 실각설에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지금 시 주석의 입지가 위태롭다고 하기엔 너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상 징후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요즘 중국 정부 활동을 보면 시 주석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실각설이 구체화하면 누군가가 대체할 상황이 있고 경쟁 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 중앙재경위원회,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등 중국 정부와 당의 주요 회의 행사를 직접 주재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올해 열리는 사중전회와 전승절 및 열병식 행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당 회기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사중전회는 주요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시 주석이 후계자를 지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식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승절을 위해 각국 정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초대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실제 참석자가 얼마나 될진 알 수 없으나 대규모로 열릴 국제 행사에서 시 주석이 각국 정상과 만나고 차질 없이 행사를 치르면 그의 입지에 대한 의혹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11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걸로 봐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시진핑이 완전히 권력을 상실해서 통제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학계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건재할 경우 대만 통일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고 우리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의 향배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